여러분, 오늘은 제가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갑자기 흥부와 놀부냐라고 할 수 있지만, 흥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, 그 다음에 흥부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엘리트 앰비션 블로그를 썼던 적이 있어요. 뭐 망했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 2018년도 5월 14일 날 썼던 글입니다. 흥부의 삶이란 글인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지금도 이 생각이 제가 좀 유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? 이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엄청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건설징악이라는 이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쭉 배워왔던 이제 고전 문학인데, 사실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지금은 약간 시대상이 바뀌어서 뭐 놀부가 뭐 좋은 이미지로 다시 탈바꿈하고도 있지만, 어찌됐건 간에 이야기의 팩트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흥부는 어쨌든 간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박을 터뜨려서 제비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.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런 똑같이 제비의 다리에 그 부러뜨린 사건을 도와주고 나서 그렇게 다시 이제 봄이 돼서 제비가 씨를 갖고 왔을 때 다시 박을 품어가지고 박을 열렸을 때 놀부가 갑자기 도깨비가 나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다시 흥분의 집에 와서 미안하다 해서 같이 살았던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가 된 거죠.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. 뭐냐면은 이 분은 놀부의 아내고, 이거는 누구죠? 흥부입니다. 흥부고, 이건 뭐 이렇게 무서우니까 멍멍이도, 우리 강아지도 멍멍이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밥주걱으로 뺨때구를 맞은 거예요. 뺨을 그냥 뗀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흥부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예요. 왜냐면은 그 놀부네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었으니까. 흥부는 식구가 많죠. 처자식도 있고 자식도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.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밖에 쫓겨납니다. 쫓겨나가서 추운 겨울날 어쨌든 먹을 걸 찾아야 되고, 그런 상황에서 좀 밥 좀 얻으려고 가는데 놀부의 아내로부터 밥을 받는다기보다는 뺨때구를 맞았습니다. 뺨때구를.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해피엔딩이에요.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. 근데 이게 흥부가 어쨌든 간에 이 제비의 그런 사건,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박이 터지면서 인생이 역전하기 전까지, 지금으로 치면 로또겠죠. 그런 일이 있기 때까지 이 가정 자체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. 이 모든 게 그래요. 이 사실 여러분, 모든 게 그래요. 모든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인가 목표란 게 있는데, 우리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. 현실.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부자 혹은 이상의 그런 그림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꿈꾸기 위해서 그런 밥주걱으로 싸대기 맞던 흥부도 있던 그때, 그 모욕적인 순간, 그 창피했던, 그 굴욕적이었던 그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냈기에 성공한 흥부가 있었던 겁니다. 사실 흥부는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시도를 했습니다. 그 시도라는 것은, 예를 들어서 제비가 곤경에 처했을 때, 그러니까 뱀이 지붕 위에서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도와주다 보니까 갑자기 제비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이제 붕대나 혹은 이제 치료를 정성스럽게 해줬죠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거 현대판을 돌리면 결론적으로 작은 시도를 했던 거고, 그 시도들이 와서 나중에 한 사이클이 지나서 봄이 돼서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됐을 때, 다시 제비가 왔을 때 큰 씨앗을 준 거고,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거, 어차피 제비가 준 거 그냥 무시하고 넘겨도 될 것을 정성스럽게 그 씨앗을 키워서 이 주렁주렁 지붕에 박이 열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죠.
처음에는 시작은 요만큼이었어요. 제비가 준 씨앗은 요만큼이었는데 나중에는 지붕에 박이 엄청나게 펴지는 그런 상황. 그래서 박을 주변에 갖고 와서 톱으로 중간중간에 자르는, 그런데 셀 수 없이 금은 부하가 쏟아졌다. 그런 내용이잖아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투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. 처음에 시작은 미비하나 우리가 스노볼 효과처럼 처음에 요만큼 더 작아지나 점점 커지는 효과입니다. 커지는 효과 이런 효과죠.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갭 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쳐요.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매매가와 이 전세가가 있고 이 매매가가 있고 이 갭 차이가 3천이라고 쳐요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, 2년, 3년이 지나서 이게 시세가 올랐어. 그러면 전세값을 올려받잖아요. 전세값을 올려받으면 이 3천 내가 투자했던 돈이 회수가 되면 동시에 어쨌든 전세값이 또 나와. 그러면 나중에 6천이라는 돈이 생겼다 칠게요. 그러면 다시 3천, 다시 3천 이런 식으로 새끼를 까는 거죠. 새끼를 까고 다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값을 올리겠죠. 그 전세값 올린 걸로 또 사는 거죠. 또 사. 그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. 이렇게 제비가 준 씨앗이 엄청나게 지붕에 박이 엄청나게 열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모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뭐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많이 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겁니다. 우리가 부잣집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게 부잣집이에요. 부잣집이고 내가 이제 가난한데 출발점이 달라요.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이 부잣집 이 사람은 출발 여기서 합니다. 나는 여기서 하는데 시작점 자체가 벌써 갭이 있다는 거예요. 이만큼 갭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부잣집이라고 포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왜? 얘가 5 정도의 노력을 하면 나는 적어도 7, 8, 9, 10, 11, 12 이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속도, 그 다음에 나의 움직이는 스킬,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는 자본이 테크트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보다는 속도가 얘는 현저히 일정적으로 가겠죠.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요.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모욕적인 순간, 그 다음에 그 힘든 순간, 그 굴욕적인 순간, 그 어려웠던 그 순간을 버텨냈기에, 그리고 작은 시도라도 꾸준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흥부는 성공했던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.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엄청나게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각종 그러니까 시련, 그 다음에 고난, 그 다음에 극복해야 나갈 그런 주변의 편견, 말들,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겨서 나만의 이런 그런 고집, 신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. 신념이 굳건하게 세워야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주변에 우리가 이쪽에 가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엄청 뭐라 해요. 야,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저렇게 하면 안 된다. 이거는 요즘 안 됐어. 이거 레드오션이야.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. 이거 끝났어. 세금 걷는 거 봐봐. 내는 거 없어. 주변에 등등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못할 망정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흥부는 반드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. 마찬가지로 우사인 볼트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. 우사인 볼트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1등을 한 거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겁니다. 끝까지 버텨냈기에 흥부가 있었던 겁니다.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. 간단하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흥부가 성공했던,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, 그 모욕적인 순간, 힘들었던 때 잊지 말자, 그 얘기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에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